뚜알렛 방에서는 몸이 드러나는 얇은 옷을 주로 입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뚜알렛 방에 누구를 초대하고 함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은밀한 연애 장소로도 자주 활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향사 김용진입니다. 오늘은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EDT, 이 단어에 담겨있는 여러가지 뜻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EDT는 향수에 사용된 향료의 농도에 따라 나눈 하나의 분류법인데, 풀네임은 오 대 뚜알렛입니다. 여기서 오는 불어로 물, 대는 무엇무엇의라는 전치사이고, 뚜알렛은 영어로는 화장실, 그리고 프랑스어로는 화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영어로 해석되었을 때 오데 뚜알렛을 직역하면 화장실의 물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먼저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유럽의 역사를 보면 향 문화의 발전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현대적인 도시의 개념을 갖추기 시작한 유럽 각 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악취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중 이 화장실은 원래 실외에 있었는데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비했던 하수구 시설로 인해 생기는 위생과 악취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악취를 잡아내기 위해 향수 문화의 발달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는 과거 역사들을 찾아보면 악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데 뚜알렛은 처음에 화장실 악취 제거용으로 사용됐던 것이 그 기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 그대로 화장실의 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EDT를 영어식으로 오데 토일렛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데 뚜알렛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EDT의 뜻을 불어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알렛은 프랑스어로는 화장, 단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뜻 그대로 직역하면 화장하는 물 또는 단장하는 물이 되는데, 영어로 표현한 화장실의 물보다는 조금은 더 향수스러운 느낌이 나죠. 원래 뚜알렛에서 뚜알은 작은 천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천 한 장을 탁상 위에 깔고 그 위에 화장 도구들을 늘어놓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뚜알렛이란 단어는 점차 화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좀 더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뚜알렛이 화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져 가던 시기가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가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든 시기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한번 가봤는데, 와, 정말 사치의 끝판왕이 여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치의 끝판왕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온갖 사치스러운 문화, 프랑스 파리를 대표할 만한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만들어지던 시기였는데, 화장하는 문화, 즉 뚜알렛 문화도 사치스러운 문화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뚜알렛 문화가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뚜알렛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만큼 다들 잘 꾸미시고 본인만의 스타일 잘 유지하시는데, 이 시기에도 여자 귀족들 뿐만 아니라 남자 귀족들도 하루에 두세 번 치장을 하고 한 번 치장하는데 길게는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남자 귀족들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뚜알렛 하는데 썼는데, 여자 귀족들은 뚜알렛을 하는데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을지 어느 정도 좀 추측이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 귀족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뚜알렛을 하는 전용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작은 손수건에서 하던 화장이 전용 화장대로, 그리고 화장대도 모자라서 영화나 유명 그림들에서 보았듯이 뚜알렛을 위한 방이 따로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치스러운 문화는 점차 치장 그 자체를 넘어서 어느새 자신의 재력과 취향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뚜알렛 방에서는 아무래도 치장을 하기 전에 몸이 드러나는 얇은 옷을 주로 입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뚜알렛 방에 누구를 초대하고 함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은밀한 연애 장소로도 자주 활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내용은 실제로 귀족들은 이 뚜알렛을 하면서 물을 거의 잘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잘 씻지를 않았다는 건데요. 이게 그 당시 목욕하는 행위를 죄로 여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루이 14세 그 시대의 왕조차도 잘 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 화장실이나 욕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궁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단 개인 변기를 갖고 다녔고, 루이 14세는 개인 변기가 무려 26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변기를 갖고 있었던 이유는 루이 14세가 워낙 대식가였던 데다가 40세 이전에 본인의 모든 치아를 다 잃어버려서 항상 소화불량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잦은 설사 때문에 변기에 자주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회의를 할 때나 자신의 결혼 발표를 할 때에도 이 변기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이 14세의 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변기의 모양이라기보다는 편한 의자에 용변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로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궁전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궁전을 방문했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마려웠겠죠. 그 큰 궁전에서 마려우면 어쩔 수 없이 궁전의 정원에 들어가 몰래 용변을 보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정원에서는 당연히 지독한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정원 관리인이 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변을 보러 가는 표지판을 세웠는데, 루이 14세 왕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이 표지판을 지키는 것이 곧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표지판의 이름이 바로 에티켓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에티켓이 예의를 지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씻지도 않고 온갖 곳에서 용변 냄새가 나는데 악취는 당연히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뚜알렛을 하면서 씻기는 싫은데 악취를 가리는 용도의 향기로운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데 뚜알렛, 즉 향수였던 겁니다. 이렇게 씻는 걸 싫어하고 곳곳에 악취가 풍기고 사치스러운 것을 즐기는 귀족들과 루이 14세의 향수 사랑이 프랑스에서 향수 문화가 발전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도 그렇고 프랑스어로도 그렇고 결국 향수의 역사는 곧 악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향수가 지금은 크게 발전이 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유능한 조향사분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며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EDT, 오데 뚜알렛에 담긴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향수의 용어를 통해 향수의 재밌는 역사도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향기에 관한 이야기 전달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다들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향사 김용진이었습니다.